네,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에 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산시 의회 원 구성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한 그런 행위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장단 선출 결과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성명서를 발표해 주실 두 분 의원님은 곽희은 의원님, 박미향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를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유감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산시의회가 시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민들이 기대한 협치와 균형의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일방적 원 구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경산시 의회는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이 숫자는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출 결과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채 특정 정당이 의회 운영권을 장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주요 위원회 구성까지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였습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파행 속에서도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협의와 조정의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방 강행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경산시의회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며 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한 공동의 장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단인지 묻게 만듭니다.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경산시의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협치보다 배분이 앞서고 견제보다 계산이 앞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28만 경산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 권위가 과연 시민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출 결과를 결코 시민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신 것은 독식이 아니라 협치이고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며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경산의 발전입니다.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경산시의회의 본래 역할을 되찾기 위해 다수당의 독성과 일방 강행을 끝까지 견제하고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직 경산 시민만 바라보며 협치와 상생, 책임과 균형 있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러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주실 기자님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조금 좀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주시는 건지. 예.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양재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원 구성 과정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원 시기에 앞서서 한 보름 전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쯤부터 저희가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경산시 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이 경산시 의회가 우리 시민들 모시기에 잘 좋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원구성부터 지금부터 원구성을 좀 협의를 해 나가자.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힘이 없다. 내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계속 그런 누가 왜 대답에 그래요? 일관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님들이시죠. 네, 계속 그렇게만 흘러오다 결국은 7월 1일 첫 우리 개원이 있던 날까지도 그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협의해 주기를.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일방적인 강행으로 우리가 다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정회를 해놓고 제가 임시의장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합시다. 협의합시다. 최소한 원 구성만이라도 누가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협의 좀 합시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그것마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다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참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여튼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독해가지고 쪽수에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경선을 위해서 잘해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경선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니요, 질문. 의원님 지금 윤리위원장에 호선되지 않았죠? 네, 그게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것도 협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본회의에 제가 당시에 그 호선을 할 때 그 회의장에 제가 아시다시피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협치하자는 정도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서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 이것도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쪽에서 받아라 이런 오만한 태도 그리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이런 결정은 사실 저 역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이요. 네, 윤리특별위원장. 네. 이건 사임요? 윤리특별위원장한테 네. 이거 호선되는 거죠? 호선입니다. 호선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다 선거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
운영위원장, 행정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부 다 선거를 거쳐야 되지만 윤리특별위원장만큼은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의장 혹은 뭐 몇몇 사람들의 그냥 개인적인 결정으로 그냥 본인들이 결정해서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 6명 출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시민 뜻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평가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 과정에서 두 가지로 아까 국민의힘에서 다섯 의원들이 뜻이다라는 표현이 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저도 뭐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어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들이 뭐 지금 시의장께서 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도 의장이 선출된 순간 이후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 중간 시간 내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저희 입장에서도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 예. 앞전에 우리 집행부에 조직 개편을 해줬는데 의회도 상임위 조직 개편하니 의회에서 두 개 들어갔습니다. 우리 형사위원장 형사위원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윤리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니셨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그때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의원분들도 15명, 16명 늘어남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의회도 이제 상임위원회를 한석 만들어서 그래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확충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사실 9대 국회의원 9명, 민주당은 6명, 무소속 1명, 9대 7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도 내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무소속이니까 여 내에서는 이제 다수고 소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 했었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그게 뭐 이제 새롭게 상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협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부비된지 모르겠어요. 부비된다 이건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임위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래들 생각으로 본다면 상임위원장 저거 다 가져갔겠죠. 그리고 부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났는 거는 제가 결정 과정은 못 봤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5명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 의원들께서 한두 명 이렇게 빠진다든지 다른 상황들이 생겼을 때 급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의결도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전반기는 부대처럼 다시 해보고 이 전반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10대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운영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뭐 일부의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당의 의석 배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우리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대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재홍 의원님은 운영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운영위원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위원들 전부 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이시거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님, 그 무소속 의원님들도 다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오신 무소속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운영위원으로 같이 계셨던 손말람 의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찬반 의견을 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표현에 있어서 저를 제외하고 손말람 의원님도 입장에서는 반대였죠. 그러니까 상임위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셨죠. 오직 한 분만 찬성하시고 저는 의견이 없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낙선하신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부결을 된 것인데 그 책임으로 민주당에 협의를 하지 않겠다 핑계를 대는 것은 이건 억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연기성에 그것 때문에 협의하지 않다 하면 그건 없는 얘기고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현재 행사위하고 건상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운영위원하고 윤리위원회 있지만 상임위원 행사위하고 상건이 있는데 지금 그건 4대4, 4대3이 구성됐습니까? 구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그거 역시도 상임위 구성이 이 부분은 그러면 양해를 네. 하시겠습니까? 네. 예. 어저께 일어난 사항들이죠. 왜 그러냐면 행사의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 집행을 통해서 국위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행사위가 8명, 상근위가 7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행사위에 저희들이 4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상근위를 8명, 행사위를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우리가 4명을 신청했는 중에 최태수 의원을 핀셋으로 뽑아서 본회의장에서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해서 상근위를 보낸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래 보여지는데 상임위원장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면서 위원 구성까지 그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더더욱더 적절치 않고 우리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겠다.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만큼은 이렇게 해달라. 그거마저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이제 기자실에서 기자들끼리 하는 사담을 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4대4가 되면은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한 건보다 4배도 많을 것이다. 그런 수적으로 사실 열세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행적 우려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기자실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7월 1일날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의장까지 모아 파행하고 그 다음에 뽑고 이런 과정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게 좀 안타깝고 좀 뭐라 해야 되나 협치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니까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물론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사태의 시작부터 이런 사태가 시작했는데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협치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너무 사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협치에서 질문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협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협치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 판단 그리고 조례 그리고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예산이 되었던 그 가운데에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오보락한 것은 마치 우리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임시의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호도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히려 협의를 좀 하자. 정말 협치를 해서 원만하게 우리 경산시 의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협치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이해하는 협치의 개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오전에 상임위 모두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상임위 지금 저 위원장 이변 의원께서 지금 사임시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는 다 들어가셨어요? 네, 본회의장에는 저희가 다 입장을 할 겁니다. 예, 그 오늘 상임위원회의 그 회의 안건이 부위원장 호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원장이라도 하려면은 민주당에 부위원장 자리는 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들은 그거는 거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다 앉혀놓고 우리 삼선 의원들을 부위원장으로 맡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기만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깝습니다. 16명에서 9대 6인데 상임위원장은 한석 정도는 좀 배정해야 되는 게 지금 정치한 대학 정치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힘으로 이제 반대로 힘으로 수행해야 되시겠네. 기자실 잘 찾으셔가지고 그 어제처럼 중간에 좀 하다 기자실 와가지고 좀 성명서 내고 하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결론하기 전에 기자실에 와가지고 우리 입장을 더 어필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힘 있는 건 어차피 시민을 위한 시민들한테 여론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성을 또 지적하고 그러니까 항상 결론을 갖고 오지 마시고 중간에 모였으면 한번 오셔가 기자실과 소통하시면 좋겠다. 네. 투쟁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세대되게요. 예. 시대에 맞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있으십니까? 맞지? 예, 그러면 오늘 그 성명서 발표는 여기에 이것으로 가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